밀가루 음식보다 위험한 이 음식 때문에 암에 걸리고 치매에 걸렸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요즘 암과 치매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65세 이상의 고령층뿐만 아니라 이제는 30대 청년층에서도 나타나고 있죠. 문제는 암과 치매라는 질병은 우리가 정복하지 못한 질병이라는 것이죠. 지금 암과 치매에 걸리면 수명이 줄어드는 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암과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식단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밀가루보다 암과 치매에 가장 안 좋은 최악의 음식 5가지와 암과 치매를 예방하고 우리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최고의 식단 5가지를 알아가실 수 있으니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이 영상을 더 많은 분께 전달하여 많은 생명을 구하고 더 유익한 영상으로 보답드릴 수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은 선택입니다. 선잘. 먼저 암과 치매에 걸리는 주된 원인은 뭘까요? 바로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높은 인슐린 저항성에 있습니다. 이 인슐린 저항성이 사실 만병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인 고혈압, 당뇨, 암, 치매를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인슐린 저항성에 있기 때문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는 원인은 지방간을 만드는 정제된 탄수화물 음식과 가공식품을 자주 많이 섭취하는 우리의 식습관에 있습니다. 이 식습관 바꾸지 않으면 우리의 건강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암과 치매는 약을 먹어서 치료하는 것보다 수술해서 치료하는 것보다 병의 원인이 되는 식습관을 고치는 것이 훨씬 쉽고 안전합니다. 우리는 매일 이걸 놓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건강은 오늘 우리가 먹은 음식의 결과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는 음식을 자주, 그것도 많이 먹으면 우리 온몸은 염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 만성염증이 결국 우리의 세포를 노화시키고 암과 치매에 걸리게 만듭니다. 자, 그렇다면 암과 치매에 가장 안 좋은 최악의 음식 5가지와 암과 치매를 예방하고 우리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최고의 식단 5가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피해야 될 음식은 설탕입니다. 설탕은 우리 건강을 위해 가장 먼저 피해야 될 음식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병의 근원 인슐린 저항성은 사실상 과도한 설탕 섭취에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설탕을 얼마나 많이 섭취하는지 잘 모른다는 것에 있습니다. 국과 찌개에도 설탕을 넣고 반찬에도 설탕을 넣고 라면에도 설탕을 넣고 빵에도 설탕을 넣고 과자, 아이스크림, 커피 우리가 먹는 거의 대부분의 음식들에 설탕을 넣어 먹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할 정도로 많이 먹고 있습니다. 설탕 섭취가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설탕이 우리 몸에 안 좋을까요? 그 내막을 자세히 밝혀보겠습니다. 설탕은 포도당이 절반, 과당이 절반인 음식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오늘의 주인공 과당입니다. 과당은 우리가 필요한 에너지를 초과해서 섭취하게 되면 사실상 우리 몸에 독소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포도당은 우리 신체 곳곳에 사용되는 주요 에너지원입니다. 뇌, 근육, 세포 모두 포도당을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당은 우리 신체 어디에든 바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간에 한번 들러야 하는데요. 간이 과당을 포도당으로 변환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백미, 밀가루 같은 음식을 식사로 많이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에 포도당이 넘쳐나게 됩니다. 고혈당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때 간은 과당을 포도당으로 바꿀 필요가 없게 됩니다. 이미 포도당이 넘쳐나기 때문이죠. 이때 간은 과당을 지방으로 만들어서 저장합니다. 바로 지방간이 되는 것이죠. 문제는 간에 쌓여있는 지방이 소모되지 못하고 계속 쌓이게 되면 간 전체가 지방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지방으로 가득 찬 간은 더 이상 과당을 저장할 수 없게 되고 중성지방을 만들어 온몸에 보내게 됩니다. 혈관에도 중성지방이 가득 차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지혈증이 생기고 고혈압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가 나오고 비만이 되고 더욱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 온몸이 만성염증 상태로 변화되는 것이죠. 즉 우리 몸이 늙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면 우리 개인마다 약한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바로 당뇨에 걸리고 암에도 걸리는 것이죠. 그리고 당뇨와 암에 걸리지 않더라도 지속적인 뇌세포 노화로 결국 치매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과 노화로 뇌가 줄어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설탕을 자주
자주 먹는다고 해서 당장 큰일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결국 과당이라는 독소는 소비하지 못하면 우리 몸에 지방으로 쌓이게 된다는 것이죠. 쌓이면 문제가 터집니다. 그래서 설탕이 안 좋습니다. 왜 암 환자분들이 늘어나고 있을까요? 왜 치매 환자분들이 늘어나고 있을까요? 과당 섭취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우리 식단에 정제된 탄수화물인 백미와 밀가루 음식들이 자리 잡으면서 과당을 더욱더 치명적인 음식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하루 동안 정말 많은 탄수화물과 설탕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믹스커피 한 잔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네, 물론입니다.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는 식단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설탕이 안 들어간 음식들이 얼마나 있는지, 얼마나 우리가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지 꼭 살펴봐 주십시오. 그래야 더 건강한 판단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단독적으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함께 먹는 식단이라는 전체 그림을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됩니다. 암과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식단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로 탄수화물과 설탕을 함께 섭취하지 않는 식단이 필요합니다. 비빔밥을 드시더라도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고추장과 나물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밀가루 음식을 추천드리지는 않지만 꼭 면을 드셔야 된다면 양념장에는 설탕을 넣지 않으셔야 합니다. 물론 밀가루 음식을 드시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키기가 너무 힘드시다면 설탕은 꼭 빼셔야 합니다. 그리고 반찬에서도 설탕을 빼야 합니다. 나물 부치실 때, 밑반찬 만드실 때 설탕을 빼주십시오. 암과 치매를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될 음식은 액상과당입니다. 액상과당은 말 그대로 액상으로 된 과당입니다. 옥수수로 만들기 때문에 옥수수 시럽이나 콘 시럽으로 표기된 경우도 있습니다. 액상과당은 설탕보다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가공식품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액상과당은 사실 가공식품을 먹지 않으면 먹을 일이 거의 없습니다. 즉 액상과당은 가공식품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많이 섭취하는 과당입니다. 특히 액상과당은 간식으로 섭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자, 음료수, 커피 등의 간식으로 섭취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안 좋습니다. 식사 후에 혈당이 높아진 상태에서 이런 달달한 간식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과당이 간에서 지방으로 저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간에도 저장이 안 되면 내장에 저장이 되겠죠. 즉 내장 비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집니다. 액상과당은 정말 가끔씩 즐기셔야 될 기호식품입니다. 습관처럼 드시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이 노력을 통해 암과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겐 어떤 식단이 필요할까요? 두 번째로 간식을 섭취하지 않는 식단이 필요합니다. 간식은 앞으로 독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간식을 먹는 습관을 유지하게 되면 분명 달달한 음식을 찾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달지 않은 간식도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간식이라는 습관을 끊어버리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식사로 높아진 혈당이 천천히 낮아지고 있는데 간식으로 다시 혈당을 높이게 되면 인슐린이 계속 분비될 수밖에 없고 결국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식이 안 좋습니다. 간식만 끊었는데 살이 빠졌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 살이 빠졌을까요? 간식으로 과당도 먹지 않았고 고혈당 상태가 유지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간식을 먹지 않으면 암과 치매를 적극적으로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대신 원두커피나 차는 즐기셔도 좋습니다. 커피를 보약으로 먹는 방법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피해야 될 음식은 가공식품입니다. 특히 탄수화물과 설탕이 함께 들어간 가공식품은 더더욱 피하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포도당이 넘쳐나는 상태에서 과당 섭취는 간과 장기에 지방이 쌓이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공식품은 기본적으로 맛이 좋아야 하기 때문에 설탕과 식품 첨가물을 많이 사용해야 하는 숙명적인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맛이 없으면 아무도 사 먹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가공식품이 더 자극적이고 달아지는 이유입니다. 물론 가공식품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경제적 이익과 행복감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가공식품이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가공식품에만 계속 의존하게 되면 정제된 탄수화물과 많은 설탕 섭취라는 식습관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즉 심리적으로 가공식품에 의존하게 됩니다.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건강한 음식은 찾지 않고 지속적으로 자극적인 음식만 찾으니 우리 건강이 당연히 안 좋아지는 것이죠. 가공식품이 주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가끔씩 먹는 행사 음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암과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겐 어떤 식단이 필요할까요? 세 번째로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많이 먹는 식단이 필요합니다. 가공된 음식이 아니라 자연에서
생산되는 그대로의 상태를 많이 먹는 식단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채소를 많이 먹는 현미채식과 저탄고지 식단이 있습니다. 채소는 항상 옳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채소가 건강에 유익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는 실제 행동입니다.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엄연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건강에 좋은 채소를 왜 많이 안 먹을까요? 탄수화물과 설탕보다 맛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즉 우리가 먹는 식사는 항상 맛있어야 된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틀을 깨는 것이 너무 쉽지 않습니다. 즉 식사는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 먹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과 행복이라는 가치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채소 위주로 먹는 식단으로 바꾸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보통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느끼거나 실제 중병에 걸렸을 때에 그제서야 식단을 바꾸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맛보다 건강을 위해 먹는 식단이 유익함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이제는 식사로 행복을 찾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식사로 하는 즐거움보다 더 큰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명예와 가치가 있습니다. 참 기쁨과 행복을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작은 자연 그대로의 식단입니다. 암과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피해야 될 음식은 과식과 폭식입니다. 과식과 폭식은 식습관인 경우도 많지만 음식의 한 종류에도 있습니다. 바로 무한리필, 뷔페 같은 외식 식사가 있죠. 그래서 음식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런 음식은 당연히 우리가 행사 때 가끔 먹을 수 있습니다. 즐겁게 즐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걸 습관처럼 계속 즐기는 것은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습관처럼 무한리필, 뷔페 외식을 즐기고 계시다면 인슐린 저항성은 계속해서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몸은 하루에 필요한 에너지보다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노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먹고 빼면 되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무에 있는 못자국이 지워지지 않듯이 우리 몸에도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으로 줄어든 뇌 부피는 다시 커지기 어렵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으로 죽은 뇌세포는 다시 살아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식과 폭식이 우리 건강에 너무 안 좋습니다. 그 어떤 음식도 과하면 좋지 않습니다.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암과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겐 어떤 식단이 필요할까요? 네 번째로 우리 몸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식단이 필요합니다. 즉 단식 시간이 필요합니다. 물론 건강하신 분들에게 단식은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에게는 단식이라는 시간이 너무나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단식하게 되면 호르몬 시스템이 개선됩니다. 이게 너무 좋습니다. 단식을 통해 호르몬 저항성이 줄어들고 개선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몸에는 정말 다양한 호르몬들이 존재합니다. 인슐린, 멜라토닌, 코르티솔, 성장 호르몬 등의 정말 다양한 호르몬들이 존재합니다. 이 호르몬 시스템으로 우리 몸이 운영되는 것이죠. 호르몬 저항성으로 우리 몸에 부하가 걸리면 이 시스템이 정상 운영이 아니라 비상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지속되면 비상 운영이 정상 운영으로 되어버린 것이죠. 이 마비된 호르몬 시스템을 정상으로 돌려주는 시간이 바로 단식 시간입니다. 말 그대로 기적의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간헐적 단식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암과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혹여 간헐적 단식에 대해 더 궁금하시다면 지난 영상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피해야 될 음식은 스트레스성 음식 섭취입니다. 즉 스트레스 때문에 먹는 음식입니다. 사실 현대인들에게 가장 어려운 숙제이죠. 우리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단 음식을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설탕이 들어간 음식들을 많이 먹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살이 찌고 건강이 악화되는 것이죠.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스트레스 자체가 문제되는 것도 있지만 스트레스로 인한 고혈당도 물론 문제가 되지만 더 큰 문제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우리의 음식 섭취에 있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떤 음식을 즐겨 먹을까요? 단 음식을 먹습니다. 탄수화물 음식과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먹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아지죠. 스트레스를 단시간에 풀어냅니다. 그런데 이런 단 음식을 먹고 나면 금세 또 기분이 안 좋아집니다. 혈당이 떨어진 것이죠. 그래서 다시 단 음식을 찾습니다.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죠. 결국 스트레스와 단 음식은 만나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스트레스는 음식으로 풀면 안 됩니다. 그래야 암과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겐 어떤 식단이 필요할까요? 다섯 번째로 감사의 식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는 그 상황 자체를 부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긍정적인 부분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몸에는 부정적인 기운이 가득 차게 됩니다. 즉 호르몬 시스템
시스템이 부정적인 시스템으로 작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몸이 극도로 긴장하게 되고 또한 과식과 폭식을 불러오고 결국 만성염증까지 늘어나는 것이죠. 만약 이 상황에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만 있다면, 감사할 수 있다면, 희망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스트레스가 아니라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즉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이 우리 몸을 장악하게 되는 것이죠. 세로토닌이 우리 몸을 장악하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이게 너무 좋습니다. 평온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과식과 폭식을 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감사가 필요합니다. 감사는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최고의 특효약입니다. 감사는 한 푼도 돈이 들지 않는 최고의 명약입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지금까지 밀가루보다 최악인 음식 그리고 암과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최고의 식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암과 치매의 진짜 범인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는 과당과 가공식품을 지속적으로 많이 섭취하는 습관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음식을 많이 먹게 만드는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를 꼭 줄여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됩니다. 암과 치매를 예방하고 더욱 건강한 삶을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커피에 넣은 이것 때문에 뇌가 줄어들고 치매에 걸렸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이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치매와 뇌 위축에 가장 안 좋은 최악의 음식 5가지와 치매를 예방하고 뇌 세포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커피를 보약처럼 마시는 방법 5가지에 대해 함께 알아가실 수 있으니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뇌가 줄어들고 치매가 걸리는 주된 원인은 뭘까요? 알츠하이머 치매에 걸린 환자들의 뇌를 보면 정상인보다 뇌의 부피가 상당히 감소한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부피가 감소했다는 것은 세포의 수가 줄었다는 것이죠. 즉 엄청난 신경세포가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세포가 죽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대표적으로 노화와 영양 부족 그리고 다른 바이러스나 질병 같은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외부 바이러스나 질병을 제외한다면 실제 뇌가 줄어드는 원인은 바로 노화와 뇌의 영양 부족의 원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뇌가 줄어들고 치매에 걸리는 주된 원인은 노화와 영양 부족이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노화와 뇌세포 영양 부족을 일으키는 음식 섭취가 바로 뇌위축과 치매의 범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노화와 뇌 영양 부족을 일으키게 하는 최악의 음식이 무엇인지 최악의 음식 5가지와 치매를 예방하고 뇌세포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최고의 커피를 마시는 방법 5가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피해야 될 음식은 바로 시럽입니다. 우리가 즐기는 다양한 커피에 의외로 많은 시럽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달고 맛있게 먹기 위해서죠. 많은 분들이 시럽을 조금만 사용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아닙니다. 조금만 사용해도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커피는 보통 식후에 많이 마시기 때문입니다. 즉 혈당이 높아진 상태에서 이런 달달한 커피를 마시게 되면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즉 고혈당은 필연적입니다. 그렇다면 고혈당이 왜 치매와 뇌위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인슐린 호르몬은 음식을 통해 섭취된 과당과 포도당을 간과 지방세포, 근육 등에 저장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호르몬입니다. 특히 정제된 탄수화물인 액상과당, 설탕, 밀가루 같은 음식을 먹게 되면 소화도 빠르고 포도당과 과당으로 빠르게 흡수됩니다. 이때 우리 몸은 췌장에서 인슐린 호르몬을 평소보다 훨씬 많이 분비하여 포도당을 근육으로 보내어 에너지로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되지 못한 과당과 포도당을 간과 지방세포에 중성지방으로 저장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저장된 중성지방을 우리가 바로 소모하지 못하면 간은 지방간이 되고 지방세포는 뚱뚱해져서 비만이 된다는 것이죠. 즉 이러한 음식들을 지속적으로 많이 먹게 되면 우리는 대사증후군에 걸리게 됩니다. 문제는 이 대사증후군에 걸리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는 데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진다는 뜻은 인슐린 호르몬이 과당과 포도당을 세포에 저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제대로 못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의 지방세포들이 지속적인 고혈당으로 지방 축적에 한계가 찾아오면 인슐린 호르몬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지방세포들은 인슐린 호르몬을 거부하기 위한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분비합니다. 그리고 이 사이토카인이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만성염증으로 진행되고 우리 몸은 빠르게 산화되기 시작합니다. 즉 노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높아진 인슐린 저항성으로 췌장은 더욱더 많은 인슐린 호르몬을 생성하게 됩니다. 문제는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인슐린 호르몬이 일을 제대로 못한다는 것이죠. 결국 췌장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몸은 염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즉 당뇨병에 걸리게 됩니다.
당뇨병은 치매 발병 확률을 2배나 높이는 위험인자입니다.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면 뇌세포에도 포도당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없게 됩니다. 영양이 부족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치매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혈당을 통한 인슐린 저항성 증가가 뇌를 위축시키고 치매에 걸리게 만드는 범인입니다. 고혈당은 고탄수화물 음식 섭취가 주된 원인입니다. 즉 우리가 커피에 넣어 먹는 시럽이 고탄수화물 음식입니다. 그것도 정제된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흡수는 더더욱 빠릅니다. 그래서 더 문제가 됩니다. 식사를 맛있게 하고 달달한 커피 한 잔 하는 게 무슨 건강에 위협이 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번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이런 습관이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결국 높아진다는 데 있습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먹는데 무슨 위협이 되겠습니까? 매일 자주 먹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이러한 고혈당 상태에서 최종 당화산물, 즉 당독소를 많이 생성하게 됩니다. 당독소는 뇌세포를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치명적인 물질입니다. 즉 반복적인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혈당 자체가 우리 뇌 건강에 치명적인 이유입니다. 이러한 커피를 정말 가끔씩 마신다면, 그리고 평소에 탄수화물 자체를 많이 먹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을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단맛에 중독된 이상 계속 찾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럽이 치매 예방에 안 좋습니다. 30대 치매 환자분들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요즘 깜빡깜빡 하는 일이 잦아졌을까요? 단맛을 찾는 선택이 쌓이고 쌓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커피를 어떻게 마셔야 할까요? 먼저 커피는 모든 분들에게 유익한 건강식품이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본인 건강 상태에 따라서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따져야 할 것은 커피는 누가 먹어야 보약이 될 수 있냐입니다. 그래서 커피는 누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판단하신 뒤에 즐기시는 게 좋습니다. 핵심만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커피에는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되는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과 클로로겐산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커피는 대사증후군을 겪고 있는 분들과 건강하신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성분들이 몸의 염증을 줄여주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켜 당뇨와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커피에는 우리 몸에 부담을 주는 성분도 들어있습니다. 바로 양날의 검인 카페인입니다. 카페인은 우리 몸에 있는 호르몬 시스템을 자극하여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잠이 깨고 정신이 맑아지는 것이죠. 문제는 이 자극을 통해 에너지 대사가 활발해지게 됩니다. 혈당이 올라가고 대사에 필요한 에너지와 미네랄을 꺼내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에게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 에너지 대사로 뼛속의 칼슘이 소비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카페인은 심혈관 질환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에게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카페인이 혈관을 수축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이죠. 좁아진 혈관이 더 좁아진다면 당연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카페인에는 이뇨 작용이 있습니다. 입안이 바짝 마르게 되죠. 문제는 우리 몸속의 장기에도 이런 영향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수분 섭취는 필수입니다. 즉 커피는 특정 질환을 겪고 있는 분이시라면 조심해서 드셔야 합니다. 득과실을 꼭 따져보시고 드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될 음식은 바로 연유입니다. 우리가 커피에 넣어 먹는 연유는 보통 달달한 연유, 즉 가당 연유입니다. 이 연유가 얼마나 단지 아마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가당 연유는 우유와 설탕을 농축하여 만든 가공식품입니다. 연유가 들어간 커피는 특히 더 달고 맛있습니다. 설탕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치매 예방에 안 좋습니다. 본래 우유는 유통기한이 짧습니다. 그런데 설탕을 첨가하게 되면 길어지죠. 그래서 연유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유 역시 고탄수화물 음식입니다. 약 50%가 당분입니다. 우유로 만들었다고 해서 몸에 좋은 음식으로 탈바꿈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유가 많이 들어간 커피를 마시게 되면 고혈당은 필연적입니다. 당연히 치매 예방을 위해 연유는 멀리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왠지 우유가 들어가면 건강에 좋은 음식으로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설탕 우유가 우리 몸에 좋을까요? 좋지 않습니다. 플라시보 효과는 모든 상황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즐겁고 행복하게 먹는다고 해서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커피를 마셔야 할까요? 두 번째로 따져야 할 것은 커피를 먹는 방법입니다. 제일 좋은 커피는 바로 블랙커피입니다. 단맛을 배제한 블랙커피가 커피 중에서는 우리 건강에 제일 좋습니다. 커피는 무엇을 더 첨가한다고 해서 커피 자체가 더 건강한 음식으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커피가 가지고 있는 좋은 성분들을 있는 그대로 최대한 파괴되지 않도록 먹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커피 스틱이나 고온 고압으로 추출하는 에스프레소 방식보다는 드립 커피나 더치 커피 형태
상태의 커피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성분이 효과를 보려면 커피를 설탕과 함께 먹지 않아야 합니다. 좋은 성분을 함께 먹는다고 해서 나쁜 것을 상쇄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탄수화물 식사를 마음껏 한 뒤에 블랙커피를 마신다고 해서 우리 몸이 젊어지는 게 아니듯 말입니다. 그래서 블랙커피와 함께 식단에서도 함께 노력하셔야 되는 이유입니다. 특히 백미, 밀가루, 설탕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을 멀리 하셔야 합니다. 이 노력을 통해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피해야 될 음식은 바로 초코소스입니다. 보통 카페모카 커피에 많이 사용되는 재료이죠. 이 커피의 특징은 초콜릿에 풍미가 더해져 더욱 달달하고 깊은 맛을 내기 때문에 단 음식을 좋아하는 분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커피입니다. 초코소스는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을까요? 주로 제일 많이 들어가는 성분은 설탕입니다. 거기에 코코아 분말과 시럽 등을 섞은 것이죠. 여기에다가 풍미를 더하기 위해 합성 향료를 넣습니다. 즉 초코소스는 카카오가 주재료가 아니라 설탕이 주재료입니다. 이런 소스를 커피에 계속 넣어 먹는 것은 당연히 치매 예방에 안 좋습니다. 당뇨 예방에도 안 좋습니다. 이런 소스를 지속적으로 많이 먹으면 인슐린 저항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단 음식을 많이 드셔도 살이 안 찌신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없다는 분도 있습니다. 심지어 장수하셨다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놓치시는 게 있습니다. 만약 이런 음식들을 줄이시고 안 드셨다면 훨씬 더 건강하게 더 장수하셨을 것입니다. 단 음식을 많이 먹으면 간에 지방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국민의 절반이 지방간인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성인 남성의 절반은 이미 넘었다고 하죠. 지방간이 당뇨를 부르고 당뇨가 치매를 부릅니다. 나는 해당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오늘을 싸워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선택이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커피를 마셔야 할까요? 세 번째로 따져야 할 것은 커피 원두입니다. 커피 원두를 잘 고르셔야 합니다. 좋은 커피 원두는 특정 나라나 제품을 강조드리는 게 아니라 가장 질 좋은 싱싱한 원두를 고르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커피 원두는 언제 생산되고 수입했는지, 언제 볶았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언제 볶았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볶아낸 커피 원두는 보통 2주 이내에 드시는 것이 가장 맛있고 신선하기 때문입니다. 2주가 지나면 커피 원두가 산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관도 중요합니다. 보관은 냉장고에 보관하지 마시고 밀폐된 용기로 햇빛이 없는 그늘에 서늘하게 보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 피해야 될 음식은 바로 아이스크림입니다. 커피 드실 때 아이스크림과 함께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더운 날씨에 너무 맛있기 때문이죠. 커피 종류에는 아이스크림에 에스프레소를 넣어 먹는 커피도 있습니다. 이를 아포가토라고 부르죠. 아이스크림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드시고 있죠. 특히 더운 여름철에는 절제하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커피에 이런 달달한 아이스크림과 음식들을 넣어 먹는 이유는 커피 맛을 더 맛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정말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면 아마 커피는 단맛으로 드시고 계실 확률이 높습니다. 그만큼 단 음식을 커피에 첨가해서 먹는 것은 피하기 힘든 유혹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드시면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이죠. 아이스크림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본래 우유를 차갑게 만들어서 먹는 음식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자주 먹는 아이스크림은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는 아이스크림이라는 것이죠. 아이스 설탕이라고 불러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스 설탕이라고 하면 아마 거부감이 생기실 겁니다. 설탕이라고 직접 말하면 찜찜한 것이죠. 물론 더운 여름철을 이겨내는데 도움이 되는 음식입니다. 에너지도 빠르게 회복시켜주죠. 설탕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치매 예방에는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이스크림 역시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단 음식을 자주 먹게 되면 고혈당 상태가 오랜 시간 동안 우리 몸에 지속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고혈당 상태는 결국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게 됩니다. 아니 아이스크림 하나가 혈당을 그렇게 많이 올리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강조드리지만 가끔씩 먹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런 음식을 즐겨 찾고 자주 드시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습관이 형성이 되면 평소 식단 자체가 고탄수화물 식사로 하실 확률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바로 단맛에 중독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단맛을 즐기게 되는 이유는 단 음식을 먹으면 우리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되기 때문입니다. 행복하죠.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높아진 혈당이 떨어지면 기분이 안 좋습니다. 우울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단 음식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 음식에 중독이 되게 됩니다.
단 음식을 안 먹으면 기분도 안 좋고 만사가 귀찮게 느껴지신다면 이미 탄수화물 중독이실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셔야 합니다.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커피를 마셔야 할까요? 네 번째로 따져야 할 것은 커피를 담는 잔입니다. 커피를 몸에 좋게 보약으로 드시려면 사용하는 잔도 매우 중요합니다. 당연히 머그컵에 드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우리가 커피를 즐길 때 의외로 일회용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테이크아웃으로 사용되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용기죠. 이러한 일회성 용기가 뇌 건강에 문제가 되는 이유는 바로 미세 플라스틱 때문입니다. 일회용 용기를 많이 사용하여 커피를 즐기게 되면 당연히 미세 플라스틱 섭취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얼마나 유해한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죠. 특히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몸 장기 곳곳에 모두 침투한다는 연구 결과는 우리가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부분입니다. 이러한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뇌에 지속적으로 쌓인다면 당연히 치매 예방에 직격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매일 즐기는 커피는 더욱 안전하게 건강하게 드셔야 되는 이유입니다. 일회 용기를 줄이시고 머그컵으로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득이 테이크아웃을 하셔야 되는 경우에는 텀블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훨씬 건강한 커피를 드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피해야 될 음식은 바로 빵입니다. 식후가 아닌 상황에서 우리가 커피랑 함께 가장 많이 먹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빵입니다. 빵을 제일 많이 먹습니다. 물론 케이크와 퀴도 포함된 이야기입니다. 오늘 핵심적으로 다루었던 뇌 위축과 치매의 원인은 고혈당이 그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고혈당 상태가 인슐린 저항성을 높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고혈당을 일으키는 음식들이 치매의 범인들입니다. 그런데 달달한 커피와 빵까지 함께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심지어 식후에 그것도 함께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아 오를 겁니다. 치매 예방에 너무 안 좋다는 거죠. 그리고 밀가루 역시 정제된 탄수화물입니다.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치매 예방에 최악인 음식입니다. 특히 빵이 안 좋은 이유는 밀가루뿐만 아니라 설탕을 함께 넣어 만드는 빵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달달한 맛이 나는 빵들이 그렇죠. 제가 단맛을 지속적으로 강조드리는 이유를 이제는 공감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뇌를 위축시키고 치매를 일으키는 생활 습관은 바로 고탄수화물 식사입니다. 고탄수화물 식사 때문에 우리는 살이 쪘고 간에 지방이 쌓였고 혈압은 높아졌으며 결국 당뇨병이라는 무서운 질병의 위협 앞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코스가 바로 치매입니다. 인슐린 저항성 증가는 만병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단에서 단맛을 줄여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정말 자주 마시는 이 커피에도 단맛이 깊숙하게 침투해 있습니다. 이 단맛을 우리가 줄이지 않으면 우리의 건강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 식단에서 단맛을 줄여 나가야 합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치매의 최악인 음식 그리고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최고의 커피를 먹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커피는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보약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커피를 독으로 드시지 마시고 보약으로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작은 달달한 맛을 제거한 블랙커피입니다. 그리고 커피는 너무 많이 드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하루에 딱 2잔만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치매와 뇌 위축의 진짜 범인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는 고탄수화물 음식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는 습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 환자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제된 탄수화물, 설탕을 끊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됩니다. 치매를 예방하고 더욱 건강한 삶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혹여 치매에 안 좋은 음식과 치매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지난 영상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해지는 선택 선잘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여 도움이 되실 만한 가족과 지인분들에게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해지는 선택 선잘.